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함께 지내면서 여전히 나와 어울리는 짝은 선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꾸만 닫아놓은 마음이 열리려고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행복해서 그랬던 건지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 버렸고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어쩐 일인지 선아가 떨어지기 싫었고 다시 살고 있던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친구와 잘해보고 싶어도 둘 사이에 생겨버린 공백의 벽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원망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좋은 감정이 생겨났죠. 선아에 대해 속물적인 근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또 눌렀던 것은 2번이나 상처를 받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무엇도 하지 못하고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선아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전 그런 선아에게 상처받으며 완벽하게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수많은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루며 뒤척이고 끝나지 않은 고민에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친구가 있는 옆집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며 비명소리도 섞여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남자 목소리가 나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 동네라 한밤중에는 굉장히 고요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거든요. 남자가 고함치는 소리에 여자 비명소리까지 들려서 저는 놀라서 뛰쳐나갔습니다. 당장에 그 친구 집으로 가보니 친구와 전 남편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고 저는 달려들어 남자를 부여잡고 싸움을 뜯어 말리면서 이 둘의 대화를 듣게 되어 본의 아니게 끼게 되었습니다. 야 양선아, 너 진짜 나랑 재결합 안 할 거야? 우리 애들이 지금 너만 찾고 있다고. 너 애시당초 나와 결혼 조건으로 우리 아들 딸 평생 네 아이로 생각하고 잘 키워주기로 약속했잖아. 위자료 다 뜯겼다면서 돈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거야? 아님 나 말고 그새 능력 좋은 놈이라도 하나 만나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당신이 싫고 지긋지긋해.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끔찍했는데 나더러 그 소굴로 다시 돌아가라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날 좀 놔줘. 부탁이야. 가만 들어보니 전 남편은 재결합을 원했고 친구는 절대 울며 불며 싹싹 빌면서 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갈등이 마찰했고 심각한 수준으로 다투더라고요. 전 남편은 성질이 어찌나 감당 불가인지 무조건 큰 소리를 치며 저 작은 친구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다칠까 무서워 온몸을 다해 이 둘의 싸움을 말렸죠. 그러나 온몸을 바쳐 싸움을 말리는 제 모습이 전 남편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험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었고 그럴수록 친구는 제게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같이 흥분하여 난리도 아니었죠. 전 남편은 제가 필사적으로 끼고 말리는 것을 보고 단숨에 선아와 사이를 엮고 별 말을 다 했는데 저는 그 말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참을 인을 새기며 참고 또 참아내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이 둘의 싸움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저는 난감함이 더해질 때 다른 집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선아는 경찰이 오니 안심을 하고 펑펑 제 곁에서 울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친구를 데리고 나가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 둘의 싸움에서 친구에게 들을 수 없던 얘기를 들었어요. 양선화 씨 전 남편 분이신 김정태 씨가 두 분 사이에 아이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말씀 잘 나누시고 좋게 푸셨으면 좋겠네요. 한밤중에 소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특별한 피해 없으시면 대화로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만나서 꽤 오래 얘기를 했건만 선아는 한 번도 자식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 딸이 있어 남의 자식 키우는 게 꽤 힘들었다는 얘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저는 잠깐이었지만 선아가 제게 다시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나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다 하면 미혼인 제가 선아를 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아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 끼기 싫은 경찰이 하품을 하며 무심하게 돌아가 버리고 전 남편은 아직 분이 채 풀리지 않았는지 선아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손을 뿌리치자 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게 맞질 않냐? 구간이 명관이라고. 나도 애들 문제 아니었으면 여기 찾아오지도 않았어. 너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버티고 있어 버티기를. 야 막말로 내 새끼도 아닌 자식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가난이 싫어서 돈 좋아서 얘 내인이랑 헤어지고 애 가진 거 알면서도 나 속이고 내 자식으로 위장해서 키운 속이 시커먼 여자 아냐?
평생 나한테 벗어날 생각 말고 속죄하고 살고 서류 보낼 테니까 다시 혼인신고해. 알았어? 내 곁에 있으면서 우리 애들 엄마하며 살고 우리 치매 부모님 수발하며 얌전히 살라고. 그게 너한테 줄 수 있는 벌이니까. 라고 선아가 여태 결혼해서 전 남편이랑 어찌 살았는지 철저하게 알려주게 되어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싸움을 말리는 제 정체에 대해 눈치를 챈 남편은 선아를 밀고 제 곁에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꾸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거 보니 선아 그때 뱃속에 애 아파요? 선아가 그때 전 애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당신애도 나한테 버리고 가면서 이혼을 택한 독한 여자예요. 선아랑 난 어떻게 해서든 재결합할 거니까 헛물 켜지 마시고 온 김에 그쪽에나 데려가쇼.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는 내 하게 도와드리리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 아들이 전 남편 아이가 아니었고, 전 남편은 속아서 결혼을 해서 키웠다는 말이었죠. 이혼 사유 역시 모든 것은 선아의 책임이었고, 전 남편 역시 괴로워하며 이혼을 했다가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재결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양선화, 제 아련한 첫사랑으로만 기억되던 그 여자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면서 제 순수한 사랑은 산산조각이 되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기상 저와 헤어지고 저를 버린 후이니 누굴 만났을 리가 없는데 싶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났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확신 역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 역시 정체가 밝혀진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던지 부들부들 떨다가 이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제게 미안하다고 서둘러 말한 뒤 전 남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한밤중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저만 바보된 느낌이었는데, 선아로 인해 뭔가 생각도 많았고 마음이 꽤 복잡했고 더 이상 실제에 실망스러워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원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힘들었기에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기에 잊고자 했습니다. 겨우 잠을 청하고 저는 고향을 떠날 때까지 선아를 볼 수 없었고,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왔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문득 떠오르는 선아의 아이 아빠 정체가 미궁으로 남아있는 것에 마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고 선아의 일에 끼지 않는 것이 맞았지만 자꾸만 보지도 않은 선아의 아이를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뒤늦게나마 그 남편 말 맞다나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수소문에 선아와 그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남편이 정말로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지 사업차 외국으로 나갔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가봐도 선아는 오지 않았고 고향은 다시 저 홀로 남는 곳이 되었지요. 저는 이제 완전히 선아에 대해 잊고 살고자 그때 교환했던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렸어요. 혼자 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돈은 쉬지 않고 벌었기에 솔직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넉넉했고 돈도 야무지게 모을 수 있었죠. 누군가 저를 챙겨줄 수 없고 제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늙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렀고 이제는 고향을 들을 때마다 첫사랑 선아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잘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이 고향집에 자주 가서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던 때에 올 것이 없는 우편함에 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건 선아의 편지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여 바로 열어봤습니다. 역시나 편지 속에는 양선화 이름 석자가 있었고 연락처가 있었죠. 처음에는 이걸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들더라고요. 괜히 남편 있는 그녀에게 제가 연락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말했죠. 그러자 한참 후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양선화 씨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김재준이라고 해요. 어르신께서 연락을 제게 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컹거리며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에 힘이 떨리더라고요. 선화에게도 이때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선화 아들에게서 5년이란 시간 동안 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왜 이리 선우 아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떨려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쯤 미국 시카고에서 음주 차량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수술도 여러 차례 했지만 회복 못하시고 결국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부탁으로 제게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공간에다 제 연락처를 남겨드린 겁니다. 선아를 완전히 잊고자 연락처를 바꾸게 된 것이 우리 오랜 이별의 원인이었습니다. 제 인생 통째로 완전히 뒤흔든 선아가 그렇게 가버렸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남편과 재결합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 남편이 저를 좋지 않게 보고 있기에 괜히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때 했어야 했죠.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흔들어댄 선아가 떠나버렸다고 하니 심장이 덜컹거리며 모든 것을 손을 놓을 만큼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밉다 한들 전남편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허나 보내지 않는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저는 제 무력함에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내게도 전남편에게도 잔인한 선아에게 이 독하고 못되고 나쁜 여자인 걸 알면서도 빠진 제 자신이 맹주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사실은 너무나도 일평생 그리워하며 보고 싶었고 너무 좋아해서 원망했다고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한 때문에 미련이 절절했던지 다시 만난다면 비록 내 인생에 후회라는 오점이 남을지라도 어디 가지 말라고 이제라도 남은 인생 함께 하자고 이 말을 해줄 걸 싶었지요. 그 절망감에 빠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키가 큰 청년 하나가 나타나 전화기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전화를 하며 지금까지도 통화를 하고 있었던 그 청년이었지요. 저와 닮아 보이는 따뜻한 눈빛과 오목조목 놓인 코와 입은 딱 선하였던 그 청년은 눈물을 닦아내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어르신께서 제 친아버지라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며 부탁하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어느 못나고 돈밖에 모르는 못된 여자 때문에 혼자 외롭게 긴 시간을 사셨으니 남은 시간은 꼭 곁에 있어주라고요. 이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던 터라 딱히 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녀석의 눈물로 젖어있는 뺨에 떨리는 손을 가져다 대었고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로를 한참 바라보고 또 바라봤고 저희 두 사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들어주며 저는 처음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얻은 장성한 제 자식을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이 뜨거운 부정과 끌리는 감정은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녀석이 제 친아들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 느꼈어요. 훗날 유전자 검사지를 확인했을 때도 친자가 맞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정이 오묘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 핏줄이 제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면서도 긴 시간 동안 아빠 노릇을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물론 더 진작에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선아는 젊은 시절 당시 뱃속에 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다는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 구애를 하니 본인 밑으로 딸린 식구들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면 사랑을 택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옳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다들 날 뱃속에 품은 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시집온 우리 엄마한테 못되고 나쁘다는 막말만 해대었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라면서 비록 양아버지에게 많이 홀대를 받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봤지만 그때 양아버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래도 걷어주신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도 덕분에 지금에서야 친아버지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살면서 괴로운 일이 더 많았지만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그 원망은 다 접어두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사랑하는 선호에게 제가 능력 있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은 현실과 저를 당시 믿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구는 뱃속에 제 아이를 품고서 전 남편을 택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가야 본인 가족들까지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제게 다시 돌아올까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던 것이 발목 잡는 가족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평생 이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같은 마음으로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걸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혼한 후에 뒤늦게 본인 인생을 후회하며 수소문하여 저를 찾으려고 긴 시간을 노력했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렇게 늠름하고 멋진 사람으로 커준 아들이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아들을 볼 때마다 찌릿하고 쓰라린 마음은 어쩔 수 없었는데 아들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 친자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앞에 나타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저를 받아주실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로 모셔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잘못된 어머니의 선택으로 인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망하지도 않고 받아들인다고 뜻을 알린 뒤 이제부터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떠난 그 사람은 영원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은 저와 아들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죠. 허나 그렇게 뜻깊게 어렵게 한 부자의 재회이건만 저를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분명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고 늘 쫓기듯 불안한 모습이 보였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한참을 물어본 끝에 아들은 마지못해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돈 문제더라고요. 전 남편은 능력 있는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모하게 사고를 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아들을 품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호가 떠나간 후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고 전 남편의 빚의 잔재가 우리 아들에게도 넘어왔고 이걸 갚고 또 갚아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빚을 갚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며 피곤에 쪄들어 사는 아들의 모습이 이제야 보였어요. 언제나 전 아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성장하는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노후를 위해 모으고 모았던 큰돈을 선뜻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이제 아버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혼자 끙끙 앓고 그래. 아버지가 옛날에나 돈이 없어서 배고팠지 지금은 아니다 이 녀석아.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말도 못 꺼낸 거야? 앞으로는 사소한 거든 깊은 고민이든 아버지께 꼭 의논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걸로 당장 급한 불 끄면 너도 숨통이 트일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는 법이다. 이 정도라도 해결할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하고 다시금 새 출발해보자. 나도 아직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니 일 더 할 수 있고 재준이 너도 열심히 일하면 이 돈 금방 다시 모을 거야. 알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간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세월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기에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며 아들에게 큰 돈을 선뜻 내어주었지만 아들은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저를 그토록 생각해주는 아들이 대견해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해 주었죠. 빚을 더 봐야 좋을 거 하나 없고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다. 넌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란 걸로 힘들게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왔으니 나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고 당신 네 어머니 때문에 흘렸던 고통과 눈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 너도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거라. 모든 게 죄 지은 만큼 대가를 받고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까 말이다. 결국 아들은 제 돈을 받아 빚정산을 했고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홀로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게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정도 생기고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이다 딱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이 세상의 유일한 내 가족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부성애가 없는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부성애라는 게 알아서 생기더라고요. 한때는 서먹함도 있고
서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몰라서 밥상 한번 차리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척척입니다. 제 아들도 저도 야구를 즐겨보는데 주말이나 아들 쉬는 날에는 함께 야구도 보러 다니고 있네요. 제가 분에 넘치고 부유한 부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부족한 아버지는 아니고 싶었지요. 함께 맞이한 첫 생일에는 난생 처음 유치하게 풍선도 불어보고 아들 생일상을 챙겨줬습니다. 그간 긴 세월이 흘렀고 아들의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의 아들 생일과 지금의 아들 생일을 함께 챙겨주고 싶었네요. 그건 아들도 같은 마음인 건지 처음 맞이하는 제 생일에는 선물이 무려 5개가 있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걸 다 샀냐고 했지만 모두 의미가 있었지요. 첫 번째 선물은 네일이에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사드렸어야 했고 한 번쯤은 부모에게 네일을 사드려야 하니 산 거고요. 두 번째는 장갑과 목도리예요. 겨울에는 늘 어머니께 사드렸는데 아버지께도 사드리고 싶어서 사봤고요. 세 번째는 정장이고 네 번째는 벨트, 마지막으로 구두인데 별거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세트로 꼭 한 번쯤은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험한 일 하시느라 이런 정장 한번 못 입어 보셨을 텐데 나중에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입고 나가실 수 있게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 알차게도 선물을 사온 아들을 보며 주책맞게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마음 씀씀이가 참 예뻐요. 아들이 저를 생각해서 사준 귀한 선물이니 저는 마다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본 저를 위해 요즘은 또 여행도 많이 데려다주는 효자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라고 해도 좋은 안주 사들고 와서 집에서 저랑 한잔하며 얌전히 노는 아들이죠. 그런 아들이 장가도 못 갈까봐 이제 아버지랑 그만 놀고 장가 좀 가라고 하니 아직도 놀 게 남았다며 아버지랑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는 효자와 남은 인생 웃으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부자에게 큰 행복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늘 행복이 있기를 빌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